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는데요. 미국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 엠프세라는 지난 13일 한화솔루션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약 194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펀딩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이번 투자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가진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로 다양한 신사업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한화솔루션은 이 밖에도 대체육 스타트업, 기후기술 특화펀드 등 유망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리튬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리튬을 유독성 물질로 지정하는 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IRA 법안으로 상황이 변하며 리튬을 유해물질로 지정할 경우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유럽 공장을 폐쇄하는 등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해 원재료 가격 폭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속 내용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큐하고 한 3초만 있다 들어가. 네네. 큐. 그럼 기사 속 내용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화솔루션이 투자한 엠프세라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일단 스타트업이고 미국 스타트업이고 뭐 홈페이지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고체 에너지 그 배터리를 필요한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고 뭐 지금 한 20여 개 국가랑 R&D 파트너를 맺고 있고 그 전해질 관련된 이제 고체 전해질 관련된 그 IP 중에 그 기술 특허가 한 상당 부분 확보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 이제 투자 자금을 통해서 이 황화물 기반의 고체 그렇죠. 전해질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 사용할 네네네.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 뭐 고체 전해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황화물 고체 그 전해질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리튬 이온 배터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액체 그러니까 전해질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근데 액체가 뭐 상대적으로 편한데 이게 늘 불안정하고 액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뭐 반고체 배터리로 가겠다. 그래서 이 고체 물질을 개발하는 게 핵심 이제 키워드 기술이다. 그럼 안정화되고 또 이제 주행 거리도 늘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고체 물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 그다음에 고분자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황화물계가 가장 그 전도율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고 있어가지고 가장 상업화에 근접한 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체 전해질의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하나가 들어가느냐 보면은 이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뒤져 있대요. 그 선진국 뭐 앞선 기술에 비해서 국내 기술도 수준이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간극을 뛰어넘고 또 아무래도 하나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배터리 쪽이랑은 좀 인연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좀 강력한 기업을 베팅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황화물이라는 거는 그 이제 산화물이나 고분자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안정적이다. 있는 이러한 이제 그리고 또 상업화도 가장 근접해 있다. 네, 이러한 이제 배터리 소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가진 좀 특허가 있는 좀 뛰어난 그렇죠. 업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하나가 투자를 그렇죠. 네. 단행을 했다. 네, 좀 이번에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하나가 아마 배터리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건 아마 이건이 처음이지 않을까. 네. 기사 관심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솔루션이 이렇게 좀 새로운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죠. 미래 먹거리 네네네. 사업에 요즘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나 또 신소재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좀 기업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 있을까요? 하나가 보면 이제 이미지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고 뭐 의리의 회사다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그래 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특히 이제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죠. 이제 김승관
그 부회장이 이제 김동관이죠.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주하나 지주사의 부회장이 오르면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되게 과감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 분야로 나가고 있어요. 뭐 친환경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뭐 항공우주 분야, 그다음에 방위산업 가려고 있는데 이게 한 2020년 정도부터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젤리라는 기업을 투자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는 이렇게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 기업이었거든요. 아마 그룹이 오고 나서 이제 삼성에서 뭐 삼성 테크윈이나 이런 것들 뭐 하나토탈 이런 거 삼성토탈이죠 예전에 그 빅딜 이전까지는 되게 뭐 안정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0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젤리라는 기업을 해가지고 최근에 대우조선까지 약 2년 사이 횟수로 2년 사이에 약 5조 원 정도를 투자 또는 M&A 비용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세 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이제 그 하나 솔루션이 하고 있고요. 태양광 사업이죠. 네. 근데 솔루션은 그 안에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업이 뭐 큐세 그 안에 자회사 큐세처럼 태양광 사업일 뿐이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하나 솔루션 보면 뭐 알리실리콘도 투자를 했었고 뭐 다양한 기업들의 그 외국 기업 소재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고요. 또 이제 주 하나 부분이 또 이제 방산 분야를 주 에어로스페이스가 들고 가면서 주 하나 솔루션 같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고려아연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최근에 뭐 하나 디펜스 합병하고 뭐 좀 투자한 거 보면 카이메타, 뭐 원앱, 뭐 시트레가이, 그러니까 직접 사기도 했고 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최근 대우조선까지도 인수를 했죠. 그런 거 보면 한선에는 카이까지도 나오면서 네, 이 세 기업이 주축이 돼서 앞으로 그룹의 세 가지 방향대로 나가지 않느냐. 근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직접 인수한 건 인수하고 또 다양한 뭐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하고 이런 행보들을 지켜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하나의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볼 만하다. 예, 그래서 그런 기존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도 분위기 좋잖아요. 미국이 이제 워낙에 IRA 하고 또 중국도 제재하면서 태양광 시장이 또 엄청 붐업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솔루션이 그동안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고 또 워낙 방산도 기분이 뭐 좋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금 투자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해외 사업장이나 아니면 해외 사업 법인들을 또 항상 덕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해외 상장할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이 기사에서는 조금 이례적으로 하나가 2차 전지에 네. 이제 투자를 한 그러한 네.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여러 이제 신소재나 사업 분야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네. 한화가 어떤 사업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한 있다.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애널분이랑 한번 술을 한 잔 먹은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의 쭉 흐름을 보면 잘 되는 건 다 갖다 붙입니다. 사업들은 그룹에서. 근데 안 좋은 건 다 떼어내요. 별도 계열사로. 근데 이게 비슷한 게 하나 솔루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하나 솔루션이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는 하나 솔루션 갖다 붙이고 안 되는 건 분산시킬 수도 있고 외약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은 되게 전망이 좋다. 그러면 좀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병하는 것까지도 조금 그렇죠. 유심히 잘 봐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유럽연합 네. 리튬 관련 기사였는데요. 이 리튬을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법안의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러한 네.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기사가 한 7월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연초에 결정을 하겠다. 네. 이제 이번 그 기사는 연장선상에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리튬을 이렇게 유해물질로 좀 지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유럽 화학 물질청이라는 곳에서 제안한 건데 뭐 리튬이 사실은 좀 논란이 많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추출하는 과정이나 해서 뭐 적지 않은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공장들 보면 뭐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해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엄청 이슈가 많아요. 뭐 오폐수 문제도 있고 뭐 소음 문제도 있고 논란이 많습니다. 예, 뭐 더구르기산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화재도 많이 나요. 그만큼 리튬이 되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유해 물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유해 물질이면 안전하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장, 운송, 포장 비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런 비용은 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높아집니다. 예. 만드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쵸. 그거를 다 원가에 반영을 하죠. 할 때. 그러면 유럽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보다 비싸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럼 그렇죠. 떨어질 수 그럼 있는 거네요. 그 배터리를 탑재한 유럽 차들은 비싸지는 거죠. 음.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차, 한국 차랑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 나올 때부터 업계에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려가 많은데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 연기를 한 거죠. 근데 연기를 한 거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저장이나 운송 비용에서 많이 비용이 증가하기 그렇죠.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EV 산업 생태 자체가 네. 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에. 뭐 중국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이제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 같고 음. 그러면 이렇게 최종 결정을 좀 미루게 된 이유는 또 어떤 게 그냥 아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직접 반발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앨범알이라는 기업이 유럽에서 독일에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1위 이제 리튬 기업인데 야 우리 이러면 못해. 우리 공장 폐쇄하고 나가겠어. 이게 이제 얘네들 1등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죠. 다른 네. 기업들도 속으로 말을 안 했지만 얼마나 부글부글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영향이 된 거죠. 그러면 좀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한국 건가요?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그 우려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헝가리, 폴란드에 지금 3사가 다 나가 있잖아요. SK도 나가 있고 뭐 그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다 공장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쉽지 않은데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그 푸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EU가 결정 연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여러 기업들이 좀 반발을 계속 해왔던 거네요. 네. 그러면 좀 언제까지 이 결정을 미루게 될지 이렇게 되면 좀 무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공장을 폐쇄하면 공장을 줄이거나 폐쇄하면 곧 취업자 일자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인들은 이거 표 날라가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로 이번에 미국이 IRA 하면서 그 관련 세부 사항에 배터리 강물 원산지 표시 요건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연기했어요. 네. 3월로. 그것도 비슷합니다. IRA가 뭐냐면 총 7,500달러의 그 세금 혜택을 주는데 자국에서 만든 차 그게 3,750달러 주고 나머지는 그 배터리가 절반 이상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을 발표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좀 이제 산업에 영향이 그래서 미칠 수 당장 그 있으니까.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중국 비중이 높은 거는 그러니까 리튬 뭐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높은 거는 뭐 지금 뭐 호주나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볼리비아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몇 년 뒤에 얘기거든요.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부분은 지금 다 중국이 갖고 있는데 그거 당장 하지 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업계, 배터리 업계가 반발한 거죠. 그래서 미룬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미뤄봤을 때 EU도 쉽사리 지금 EU가 고민인 게 자국 제조업들이 지금 공장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동차를 제외하고 뭐 반도체, 배터리 다 국내 업체, 그 유럽 업체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다 중국, 한국 업체들이에요. 네. 얘네들이 뺀다, 나간다 하면 대안이 당분간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최근의 행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연기를 해서 결정은 쉽지 않다. 예, 또 연기할 수 있다. 아니면 완화할 수도 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기를 하거나 어쨌든 완화하는 좀 분위기로 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고요. 오늘은 한화솔루션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투자와 또 유럽연합의 리튬 유해물질 지정 정책 도입이 좀 미뤄지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